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예과 1학년 다니고 있는 유재영입니다. 일단 이 발표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사실 어제 그 멘토츠가 하신 선생님 두 명께서 굉장히 재밌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 1대1 하는 친구들 자꾸 재밌게 해주세요. 재미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재미없게 준비했고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할 건데 어떡하냐. 그래서 그냥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선생님도 있고 재미없는 선생님도 있으니까 저는 재미없게 할게요. 일단 제목을 내 순간이 후회 없도록 하자. 굉장히 약간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일단 저가 항상 모토로 삼고 있는 말이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내 순간이 후회 없도록 살고자 하려고 노력했고 물론 이 이야기는 뒤에 좀 더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솔직히 저희 한림대학교 아시나요? 아는 학생 어디 있어요? 한림대학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서울이요. 역시 1등 학생들 춘천에 있습니다. 서울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삼국지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림대 같은 경우는 소개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한림대학교의 장점을 한 2가지 정도 어필을 하려고 해요. 괜찮죠? 일단 첫 번째, 한림대학교는 춘천이 있고 학교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왜냐? 수업이 10시에 시작하면 9시 55분에 일어나고 안 늦어요, 수업. 이게 진짜 장점이에요. 기숙사에 살고 자취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과도 항상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수업에 늦을 일이 절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 두 번째, 물가가 굉장히 싸요. 저희 학교 앞에 용의 부활이라는 그 중국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몰라몰라 세트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짜장면 4개, 그러니까 짬뽕 짜장면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탕수육 포함해서 23,000원. 진짜 싸죠. 물론 탕수육을 잔반 재활용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건 다시 찢어서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뭐 싸니까 물론 전 안 가긴 합니다만 가서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한림대 잘 모르긴 하는데 일단 춘천에 있어서 부모님이랑 떨어질 수 있다. 좋죠? 그리고 두 번째, 물가가 싸다. 이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삼국지가 있어서 서영고는 많이 들을 수 있지만 한림대는 자랑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저가 오늘 크게 3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저가 공부를 했던 이유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공부법 그리고 각 과목별 공부법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사실 다 들으면은 앞선 선생님들이 다 했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한 거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지 않게 할 테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제가 공부를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은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시험을 보면 100점을 받기 원하잖아요. 저는 그냥 단순히 100점 받을 때 기분이 좋았고 또 100점을 받으면 주변 친구들이 보호하거나 선생님들께서 칭찬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기분에 열심히 했고 실제로도 성적도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보면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이제 1학년 때부터 뭐 생기부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뭘 느꼈냐면 거기 직업란을 적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꿈, 어떤 꿈이 있는지 이런 걸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마이크가 너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쓰면서 대체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었고 그동안 공부를 한 이유도 그냥 내가 잘하고 싶어서 한 건데 그럼 내가 적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난 꿈이 없는데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가 저걸 알기로도 한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너 꿈이 뭐야 하면은 꿈이 없는 학생들이 훨씬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저도 지극히 그냥 일반적인 학생이었고 그냥 꿈이 없는 학생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가 이 고민을 진짜 한 1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면서 그 와중에 공부를 하면서 근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큰 소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을 안 벌어놨어, 일을 안 했어, 그러면은 내가 당장에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공부할 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창시절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냥 일반 공무원이 되고, 물론 내 꿈은 해외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공무원인데 이번에 어떤 장관이 해외에 나갈 때 차관까지 데리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는 아무리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도 그냥 일반 공무원이니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러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더 해뒀더라면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명한 그 기회가 생겼을 거예요. 저가 딱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당장에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이게 나한테 당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공부가 막 하나의 어떻게 막 큰 그런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나중에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냥 그 무언가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이었고 꾸역꾸역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하고 이 순간에 하는 것이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를 한 것이었지, 결국 공부가 즐거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공부가 의무라고 느껴졌지만 그래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다 솔직히 공부가 하기 싫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그 마음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공부를 했던 가장 큰 이유고, 제가 물론 재수를 했지만 재수를 하면서도 내가 왜 이 재수를 해야 되는가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이제 뒤에 물론 고등학생들이 많긴 한데 저는 이제 재수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한 다음에 다시 약간 재정립하는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을 통해서 그동안 배운 과목별 공부법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고3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지만 조금 과목별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크게 첫 번째 전체적인 공부법은, 그러니까 과목별 공부법을 보기 전에 공부법 자체에 대해서 보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공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잠이 진짜 많고, 그러니까 저도 꼭 하루에 8, 9시간씩 자야 되는 학생이었고, 또 그 다음 핸드폰 안 하고 못 빼기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버텼냐, 저는 내가 이 순간에 이걸 하면은 나중에 후회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 핸드폰이나 잠을 굉장히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데 크게 2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일단 잠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내가 잠을 왜 자는가. 여러분 점심 먹거나 저녁 먹고 나면 졸려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먹는 양을 줄였어요. 그럼 살도 빠지고 공부도 되고 좋잖아요. 그리고 또 1시 전에 잠든다는 걸 필수적으로 했어요. 저는 재수학원이 끝나면 집에 12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웹툰도 보고 싶고 또 그 다음에 핸드폰 게임도 하고 싶고. 근데 딱 원칙 하나 지켰어요. 1시가 되는 순간 핸드폰을 옆에 두고 바로 잠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절제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절제력이 잘 없잖아요. 대신 옆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다 보니까 절제력도 생기고, 이제 나중에 이런 자기의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과목별 공부법을 볼 건데, 일단 수능은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인터넷 강의가 중요하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인터넷 강의를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내 맘대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힘든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을 때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힘든 점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학원에 가는 게 되면
이제 외부 학원에 다니면 거기서 어떤 정해진 시간에 내가 그 수업을 무조건 들어야만 해요. 근데 인터넷 강의는 그런 걸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도 있고 속도도 조절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이점이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목별 공법을 간단히 보자면 첫 번째 국어. 국어는 저도 국어를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성적이 올랐던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최대한 많이 알아둬서 지금 뭐 문법 문제 보면은 지문 따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 지문 안 읽고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문학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알아가도 수능 날에 가면 새로운 지문이 나오거든요. 새로운 지문이 나오면 내가 당황해서 못 푸는데 그나마 내가 알 수 있는 겹칠 수 있는 지문은 문학밖에 없어요. EBS 수능 특성에 보면 거기 나오는 문학 작품들 중에 한두 개가 분명히 겹쳐서 나올 텐데 거기서 내가 한두 개라도 아는 작품이 나오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한두 문제 좀 편하게 풀려면 문학을 열심히 파서 특히 수학 열심히 파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문학 이제 저는 1조 부담이다 보니까 주로 고3 강좌이거든요. 근데 비문학 지문하는 친구들 보면 가끔 글을 완전히 이해하고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수능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글을 완전히 읽고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글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그 글의 문맥, 정의 이런 것만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는 아무래도 1교시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는 그 느낌이 많겠죠. 그래서 시험장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아침에 뭐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 뭐 모르는 것을 풀어본다든지 이런 느낌이 그 나중에 수능장에 가서 도움이 되려면 이렇게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저는 고3 때 수학이 3등급이 들었어요. 그날 수학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정말 아무것도 풀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 풀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풀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내신할 때는 수학 시험 스타일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받아 적고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수능에서는 완전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수능에서 그 시험장에서 새로운 문제를 풀려면 평소에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은 문제를 갖다가 내가 풀어낼 때까지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학생들 보면 질문할 때 조금만 모르면 물어보고 넘어가려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 절대 수학 실력 기르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모르면 거꾸로 그 문제를 풀어낼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답지 잠깐 보고 그 모르는 한 줄 넘어간 다음에 다시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연습이 돼야 수능날에 가서도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봤어도 안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많은 양을 푸는 것보다 내가 조그만 양의 문제를 풀다가도 진짜 풀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생각하는 걸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어 요즘 절대평가라서 좀 많이 안 하는 분위기인데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90점 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이 90점 넘기 쉬우네 하고 공부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그런 안도감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 30분이라도 맨날 영어 공부를 하려고 시도를 했고 또 영어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그 밑에 단도 문제를 다 맞추면 90점을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보다는 그 밑에 단계 문제를 항상 맞출 수 있도록 감을 잃지 않도록 연습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개념이 많단 말이에요. 개념이 많으면 내가 까먹을 수 있는 내용도 많다는 얘기인데 저는 노트 정리 같은 경우는 제출을 하면서 총 3번을 했어요. 내가 봤던 거,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할 때는
내가 빠진 내용이 없도록 책 두세 번 참고하면서 모든 내용을 다 적은 노트 정리를 했고, 그 다음 두세 번째는 내가 모르는 내용만 적어서 다시 노트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놓치는 개념은 항상 놓치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들이 어느 순간 기억나는 때가 올 거고, 그런 문제 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한 문제 더 맞추면 대학이 바뀌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노트 정리를 했고 개념 공부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이런 공부가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과학 공부를 풀 때 개념을 정확히 빨리 풀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개념 학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니까 개념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연습할 시간도 나오겠죠. 그러면 개념 먼저 하고 어려운 문제도 그때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내가 어떤 거에야 점수가 오르고 어떤 거에야 성적이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것도 사실 반복적이어서 제가 너무 이런 얘기 하면은 막 꼰대 같을 것 같아서 재미는 없겠지만,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공부의 강약 조절이 필수예요. 여기 살다 보면 내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집중이 안 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수학을 풀어야 머리가 팍팍 돌아간다, 국어를 풀어야 잘 풀린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 굉장히 잘 되는 시간대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시간에는 어려운 문제를 푼다, 그러면 중간 텀에는 쉬운 문제를 풀어서 쉬는 느낌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약간 본인 그 계획별로 어떤 시간에 힘을 주고 힘을 빼야 될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꿈이 약간 시골에 가서 큰 집을 지어서 그 안에 개도 키우고 노래방도 만들고 약간 이런 꿈이 있어요. 근데 이러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전 시골은 싫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소도시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꿈을 위해서 난 충분한 수입이 필요했고, 그 충분한 수입을 위해서 의대를 가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그럼 또 의대를 가려면 내가 이 순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하나의 작은 목표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 순간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굉장히 명확해졌고, 나중에 내 꿈을 위한 하나의 단계가 이제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런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30분 계획표도 그 일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30분 단위로 작은 계획을 쓰므로써 오늘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오늘 하루의 목표가 쌓이면 그게 1년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런 작은 목표들을 설정해서 내가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순간이 후회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게 제 모토인데,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 돈을 내고 와서 이 캠프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받는 돈이고, 제가 여기서 직접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돈 버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나중에 쏟아야 될 노력들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 순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이유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그 캠프에 캠프비를 내고 여기 참여를 하는데 내가 그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는 생각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한다면 그 돈이 아깝지 않고 내가 그 순간에 생각해 봤을 때 후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후회가 되지 않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캠프가 후회되지 않을 거고, 이런 날들이 쌓이면 진짜 나중에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후회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추리면 낭비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자, 이게 제 삶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재미는 없었지만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